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에 나온 문형을 공부해 보려고 해요. 토픽 2의 읽기 영역 1번부터 4번까지는 문형을 알아야 하는 문제예요. 1번과 2번은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문형을 고르는 문제고 3번과 4번은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비슷한 문형을 고르는 문제죠. 오늘은 2019년 64회 토픽 2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물론 정답이 무엇인지가 중요해요. 하지만 보기에 제시된 정답 아닌 문형이 다른 문제에서 또 나오는 경우도 많고 다른 시험에서는 이것이 답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보기의 문형을 모두 공부할 거예요. 자, 그럼 공부를 시작합시다. 먼저 64회 읽기 1번 문제예요. 나는 주말에 영화를 본다, 운동을 한다. 영화를 보지만 운동을 한다. 영화를 보거나 운동을 한다. 영화를 보려고 운동을 한다. 영화를 보더니 운동을 한다. 뭐가 제일 자연스러워요? 네, 영화를 보거나 운동을 한다. 2번이 제일 자연스럽죠. 정확한 답을 모른다면 이렇게 보기를 넣어서 읽었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것을 고르면 돼요. 자, 그럼 왜 보거나가 답일까요? 거나는 하나를 선택할 때 쓰는 문형이에요. 예를 들어, 나는 아침에 과일을 먹거나 주스를 마신다. 그럼 아침에 과일과 주스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과일을 먹으면 주스를 안 마시고 주스를 마시면 과일을 안 먹어요. 다음 문장도 보세요. 졸업하고 유학을 가거나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다. 유학과 대학원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1번 문장의 경우 주말에 보통 영화와 운동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한다는 의미니까 답은 영화를 보거나 2번이 됩니다. 그럼 다른 보기들도 확인해 볼까요? 1번 보기 보지만에서 지만은 앞부분과 뒷부분이 반대일 때 쓰죠. 예를 들어 차는 자주 마셔요. 그런데 커피는 안 마셔요. 마셔요, 안 마셔요 반대니까 차는 자주 마시지만 커피는 안 마신다. 이렇게 말해요. 다음 문장도 비슷해요. 나는 고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동생은 고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야채를 좋아해요. 그래서 저와 동생은 반대예요. 달라요. 이때 지만을 써서 나는 고기를 좋아하지만 동생은 야채를 좋아한다 말해요. 자, 이 1번 문제에서는 영화를 보는 것과 운동하는 것이 반대가 아니니까 지만을 쓰지 않아요. 지만을 쓰고 싶으면 보통은 영화를 보지만 이번 주말에는 캠핑을 갔다처럼 비교할 수 있는, 대조할 수 있는 내용이 와야 해요. 보기 3번의 려고는 목적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한국에 유학을 가려고 한국어를 배운다. 여기에서 왜 한국어를 배워요? 배우는 목적이 뭐예요? 한국 유학이 목적이에요. 그럼 려고를 써요. 다음 문장을 보세요. 왜 돈을 모아요? 목적이 집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사려고 돈을 모은다 말해요. 이 문제에서 나는 주말에 영화를 보려고를 썼으면 뒤에는 주말에 영화를 보기 위해 뭘 했는지를 써야 해요. 그래서 주말에 영화를 보려고 평일에 숙제를 다 한다. 아니면 주말에 영화를 보려고 미리 예약했다. 이런 말을 써야 어울려요. 마지막 4번의 더니는 좀 복잡해요. 일단 더니는 결과, 순서, 반대를 의미하는 문형이에요. 그런데 더니를 쓸 때 중요한 것은 앞에 내가 직접 본 것, 관찰한 것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관찰한다는 것은 거울이 아니라면 제가 저를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앞부분의 주어는 보통 내가 될 수 없어요. 내가 아니라 친구, 가족, 선생님 이렇게 다른 사람이 와야 해요. 그런데 1번 문제를 보세요. 문장이 나는으로 시작해요. 주어가 나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더니가 답이 될 수 없어요. 그럼 더니의 문장을 살펴봅시다. 먼저 관찰한 것에 대한 결과를 말할 때 더니를 써요. 언니가 연애하더니 예뻐졌다. 내가 본 것은 언니가 연애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애의 결과로 언니가 예뻐졌어요. 그래서 언니가 연애하더니 예뻐졌다 말해요. 다음 문장도 같아요. 내가 본 게 뭐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 결과 친구는 토픽 6급을 땄어요. 그래서 너 열심히 공부하더니 결국 토픽 6급을 땄네. 이렇게 말해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직접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앞에 동생이 자막 없이 영화를 보더니 말했어요. 제가 동생이 자막 없이 영화 보는 것을 관찰했죠. 그럼 그 결과로 뭘 쓸 수 있을까요? 네, 자막 없이 영화를 본 결과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었다. 자막 없이 영화를 보더니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더니의 두 번째 의미는 순서예요. 관찰한 것을 순서에 따라 말할 때 써요. 아버지가 전화를 받더니 밖으로 나가셨다. 아버지가 전화 받는 걸 제가 봤어요. 그 후에 아버지는 밖으로 나가셨어요. 다음 문장, 날씨가 갑자기 흐려지더니 비가 쏟아진다. 날씨가 갑자기 흐려지는 걸 봤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비가 쏟아져요. 날씨가 갑자기 흐려지더니 비가 쏟아진다. 마지막으로 더니는 반대를 나타낼 수 있어요. 내가 관찰한 것과 반대되는 사실을 나타낼 때 써요. 예를 들어, 어제까지 날씨가 따뜻했어요. 제가 관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날씨가 반대예요. 쌀쌀해요. 그럼 어제까지 날씨가 따뜻하더니 오늘은 쌀쌀하다. 이렇게 말해요. 존 씨, 처음에는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더니 이제 잘 먹네요. 처음에 존 씨가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잘 먹어요. 이럴 때 더니를 써요. 자, 그럼 이 문장은 어떻게 완성할까요? 동생이 주말에 보통 영화를 보더니 다음에는 반대되는 말을 써야 해요. 이번 주에는
영화를 안 보고 운동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1번 문제의 4가지 보기를 모두 살펴봤어요. 이번에는 2번 문제입니다. 동생이 점점 아버지를 닮아간다. 닮기도 한다. 닮았나 보다. 닮은 적이 없다. 알맞은 문형은 몇 번이에요? 1번이죠. 왜 답이 1번 닮아간다일까요? 가다는 진행을 나타내는 문형이에요. 특히 목표점, 완성된 상태가 있어서 그 목표를 향해 변해갈 때 써요. 예를 들어 꽃이 점점 시들어간다. 꽃이 완전히 시들었어요? 아니요. 하지만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다음 문장을 보세요. 숙제를 하나도 안 했어요. 이것이 0이고 숙제를 다 했어요. 이것이 100이에요. 그럼 숙제를 해 간다는 0과 100 그 중간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장에서 거의 다가 있으니까 숙제를 거의 다 해간다는 아마 90 정도에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다는 점점 아니면 거의 또는 다라는 표현과 함께 쓰일 때가 많아요. 이번 문제에서도 점점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답은 1번 닮아간다가 돼요. 보기 2번에 기도하다는 강조하거나 가끔 그런 일을 한다는 의미로 써요. 예를 들어 달이 정말 밝다라고 감탄할 때 달이 밝기도 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문장, 보통 아침에 운동을 하지만 너무 피곤하면 가끔 쉬기도 한다. 여기에서 기도하다는 가끔 쉴 때도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요. 보기 3번, 나보다는 추측을 나타낼 때 쓰는 문형이에요. 특히 이 추측에 대한 근거가 있을 때, 왜 그렇게 생각해요? 이유가 있을 때 써요. 전화를 안 받는 걸 보니 동생은 자나 보다. 확실하지 않지만 동생이 잔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있죠. 전화를 안 받기 때문이에요. 전화를 안 받는 걸 보니 동생은 자나 보다. 망고는 수입 과일이라서 비싼가 보다. 이 문장에서는 은가 보다를 썼어요. 이렇게 형용사일 때는 은가 보다를 쓰고 동사일 때는 나 보다를 써요. 마지막 보기 4번은 은적이 있다 없다 경험을 말할 때 쓰는 문형이에요. 외국에서 여권을 잃어버린 적이 있다라고 하면 잃어버린 경험이 있다는 것이고 한국 음식을 만들어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 한국 음식을 만든 경험이 없다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는 1번과 2번 문제를 확인해 봤어요. 다음은 밑줄 친 부분과 비슷한 의미를 고르는 3번과 4번 문제예요. 먼저 3번 문제를 보세요.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고자 새로운 정책을 수립했다. 이 문장에서 늘리고자와 바꾸어 쓸 수 있는 표현을 고르는 문제예요. 늘리자마자, 늘리더라도, 늘리는 대신, 늘리기 위해 이 중
늘리고자와 비슷한 의미의 말은 몇 번일까요? 네, 4번 늘리기 위해예요. 고자는 목적을 나타내는 문형이에요. 앞에서도 나왔었죠? 목적을 나타내는 문형은 대표적으로 려고, 고자, 기 위해서가 있어요. 좋은 대학에 합격을 하고자 열심히 공부했다. 이 문장은 고자 대신 합격을 하려고, 합격을 하기 위해서를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문제 늘리고자도 늘리기 위해서로 바꾸어 쓸 수 있어요. 그럼 다른 보기의 문형들도 살펴봅시다. 1번 늘리자마자에서 자마자는 앞의 일 바로 다음에 뒷부분의 일이 일어난다는 걸 의미해요. 신제품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바로 다 팔렸어요. 신제품이 나오자마자 다 팔렸다 말해요. 이때 나오자마자는 나오기가 무섭게 라고 바꾸어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수업이 끝나자마자 집에 가야 한다. 수업이 끝나요. 곧바로 집에 가야 해요. 이 문장은 수업이 끝나는 대로 집에 가야 한다 라고도 쓸 수 있어요. 다음 보기 더라도는 언제 쓸까요? 문장을 통해서 확인해 봐요. 비용이 들더라도 오래된 시설을 바꿔야 한다. 큰 돈이 들어요. 그렇다면 그 일을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비용이 들어요. 하지만 뒷일이 바뀌지 않아요. 포기할 수 없어요. 이때 더라고를 쓰면 돼요. 비용이 들더라도 오래된 시설을 바꿔야 한다. 두 번째 문장을 보세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폭력을 사용하면 안 된다. 화가 나는 건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화가 날 수 있죠. 화가 나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사람을 때려요. 이건 안 돼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폭력을 사용하면 안 된다 말해요. 그러니까 더라도는 앞의 일을 인정해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뒤에 일이 바뀌지 않아요. 바꿀 수 없어요. 이럴 때 써요. 더라도는 아무리라는 표현과 함께 쓰일 때가 많아요. 그리고 들어도, 일지라도, 은다 해도로 바꾸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비용이 들어도, 들지라도, 든다 해도 말할 수 있고 화가 나도, 화가 날지라도, 화가 난다 해도 라고 써도 돼요. 다음으로 3번 는 대신은 대체와 보상 두 가지를 의미해요.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대신 텀블러를 갖고 다닌다. 이 문장은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커피를 마셔요? 텀블러를 사용해요. A 대신 B라는 의미예요. 두 번째 문장에서는 일이 힘든 대신 월급을 많이 준다. 이 문장은 일이 힘들면 힘드니까 그 보상으로 월급을 많이 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상을 의미해요. 이렇게 두 문장에서 는 대신의 의미가 좀 달라요. 여기까지 힘들지만 잘 이해했죠? 이제 마지막 한 문제만 남았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서울로 왔으니 서울이 고향인 셈이다.
이 문장에서 은셈이다와 비슷한 의미의 말은 무엇일까요? 고향일 뿐이다. 고향이면 좋겠다. 고향일 리가 없다. 고향이나 마찬가지이다. 답은 4번 고향이나 마찬가지이다 예요. 은셈이다는 거의 같다 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 같이 산 지 10년이 넘었으니 두 사람은 결혼한 셈이다. 결혼한 것과 같다는 말이죠. 은셈이다는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이다. 결혼한 것과 다름없다 등의 표현과 바꿔 쓸 수 있어요. 두 번째 문장도 하루 종일 사과 하나만 먹었으니 거의 굶은 셈이다. 굶은 것과 같다. 그래서 굶은 거나 마찬가지이다. 굶은 것과 다름없다로 쓸 수 있어요. 보기 1번에 을 뿐이다는 그 이상이 아니다 라는 한정의 의미예요.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내가 할 일을 한 것, 그게 전부다. 그 이상이 아니다 라는 의미예요. 일자리를 구했지만 계약직일 뿐이다. 계약직 이상이 아니다 라는 의미죠. 을 뿐이다는 을 따름이다 또는 은 것에 불과하다로 바꾸어 쓸 수 있어요. 보기 2번 으면 좋겠다는 모두 잘 알 것 같아요. 희망을 의미하는 말이죠. 이 문장은 우리 모두의 희망이에요. 시험이 일주일만 연기되면 좋겠다.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 으면 좋겠다 희망 표현은 어쓰면 좋겠다로도 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보기 3번 을 리가 없다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뜻해요. 어머니가 만든 음식이 맛이 없을 리가 없다. 한국어를 전공했는데 이 문법을 모를 리가 없다. 그럴 가능성이 0%라는 거죠. 그래서 을 수가 없다로 바꾸어 쓸 수도 있어요. 오늘 이렇게 토픽 2 읽기 영역의 문형 문제 1번부터 4번까지를 살펴봤어요. 문형 공부가 지루하지만 한국어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공부죠. 오늘 모두 이해되지 않았더라도 너무 걱정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한국어에 첫 술에 배부르랴 라는 말이 있어요. 한 숟가락, 그러니까 처음 한 입만 먹고 배부를 수는 없잖아요. 처음부터 원하는 것을 이룰 수는 없어요. 하지만 꾸준히 하면 꼭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